안녕하세요. 나와 당신과 우리가 함께 가는 길 위로 타로입니다. 오늘 주제는 내가 만날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지금 솔로 혹은 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딩에 앞서 마음에 드는 컬러 집중하시고 평소 내가 바래왔던 이상적인 사람과 함께 있는 모습 떠올려 주시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복채는 좋아요, 구독으로만 받겠습니다. 그럼 타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색 컬러 뽑아주신 분들 반갑습니다. 노란 컬러를 뽑아주신 분들 현재 상태 혹은 이제 기본 성격이 활발하고 밝으며 천진난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한 감정을 자주 느끼는 분들보다 항상 밝고 산뜻하게 살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나 혹은 이제 뭐 어제 좀 우울했는데 뭐 좀 우울했네, 오늘은 좀 기분 좋게 행동을 해보자, 뭐 이런 분들 이 컬러 많이 뽑아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도 나와 결이 같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래의 노랑이 분들이 만날 그 사람 외모 타로 카드로 한번 봤습니다. 황토색 카드도 같이 나왔는데요. 결이 비슷하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약간 노랑이 분들과 같으면서도 다를 수 있는 사람이라 봅니다. 체격이나 외모는 노랑이 분들과 닮았다는 느낌이 확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체구가 클 수도 있고 한 키는 175에서 한 178 그 사이? 평균적 키를 갖고 있거나 그보다 더 작을 수 있다고 봐요. 딱히 유행 타는 패션을 선호하거나 본인이 편하고 만족하는 스타일 뭐 그런 패션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 유행 타는 패션 뭐 이런 거는 이분한테 좀 관심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이제 내 몸에 맞고 남들 눈살 안 찌푸리게 할 정도의 이제 좀 평범하고 뭐 그런 편안한 패션 이런 거를 좀 추구하신다,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귀엽다는 인상을 주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딘지 모르게 좀 중후한 매력을 풍기는 인상이나 분위기를 가진 분 같습니다. 사람들이 함부로 좀 접근할 수 없다, 뭐 이런 쪽의 인상이 지금 떠올려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다 약간 이제 나이보다 노안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나이에 딱 맞는 이제 얼굴 나이대에 그 맞는 얼굴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이에 비해 좀 성숙한 얼굴이나 외모 이런 특징들이 지금 계속 떠올려지고 있어요. 첫인상에 대해 말하자면 노랑이님들이 쉽게 끌릴 수 있는 인상은 아니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내다 보면 노랑이님들이 이 남자에 대해서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황토색이라는 것 자체가 황이라는 말이 이제 노랄 황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를 황자를 얘기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나하고 좀 결이 비슷해. 그런데 나는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발랄한 뭐 그런 거를 선호하고 또 그런 성격인데 이분도 처음에는 그런 인상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의 기본적 성격은 좀 그런 거를 추구하고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를 굉장히 좋아한다. 저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노랑이님들의 이상형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분위기이지만은 젠틀하고 중후한 외모 그리고 분위기 때문에 노랑이님들이 더 끌려할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정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분이 나는 이제 평소에도 세미 정장식으로 이제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한다 하면은 뭐 그렇게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그런 거를 또 선호하실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제 노랑이님들이 만날 미래의 그 사람은 좀 중후합니다. 중후하고 함부로 좀 말 걸기도 힘들고 좀 그런 성격일 수 있는데, 그런데 반전은 이분은 자기는 되게 좀 깨발랄해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노랑이님들한테 먼저 꽂힐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자, 다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타로 카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모도 외모지만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모르는 분들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첫인상에서 느낌이 1차적으로 작동되고 성격이 2차적으로 작동되는 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외모에 반해서 만남을 가졌다가 성격에 질려 이별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성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너무 도에 지나치게 밝은 사람도 별로고요. 도에 지나치게 우울한 사람도 걸러야 되겠죠. 사실은 그 중간의 기준을 딱 잡기가 좀 힘들어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성인군자라고 봐도 되겠죠. 예. 자, 일단 이제 노랑이 님들이 만날 그 사람 성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카드를 봤을 때 저는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외적으로 보면 호기롭고 자유분방하고 항상 자신감 넘치고 활발하고 다이나믹한 것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 사람인데, 알고 보면 좀 조용하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명상이나 사색하는 것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혼자 이제 뭘 잘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제 혼자서 자기 자신을 이제 좀 차분하게 가다듬고 이제 뭐 과거의 일을 좀 많이 떠올리거나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거로 저는 보여지고 있는데, 약간 이분이 과거에 뭔가 충격적인 일이 있었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생각에서 못 놓는 좀 그런 집요한 그 성격을 가질 수도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외향적으로 보이지만은 알면 알수록 내향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원래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일 혹은 이제 뭐 그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때문에 이제 외향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사람들 참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어딜 가서 부침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좋아하는데 잘 듣는데, 부침성 있는 거는 맞는데 제가 사람 많은 데를 정말 싫어해요. 저는 혼자 있는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분도 좀 반전 매력이 그런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분은 이제 열정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그걸 감추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남들 앞에 나서는 거, 뭐 혹은 드러내야 하는 거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래,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조별 과제를 하면은 발표해야 될 사람, 이제 뭐 뒤에 이제 자료 찾아줄 사람, 이쪽 PDF 이런 거 꾸며줄 사람 이렇게 이제 조별 과제를 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 리더로 나서서 이제 발표를 하거나 이런 거를 좀 안 좋아할 것 같고, 대신 이제 그 서포트하는 거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을 잘 챙기기도 하고 좀 이런 엄마 아빠 같은 그런 좀 성격이 아닐까 싶어요. 황토색 카드가 앞서 나왔다 보니까 좀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처럼 아빠 같은 뭐 그런 성격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거든요. 가장 큰 특징은 이 사람은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좀 말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차분하게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할 줄 아는 사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때로는 그 말을 한마디 할 때에도 저기 좀 자기는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지만은 좀 주변을 좀 싸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도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노랑님들이 만날 이 사람은 고집, 자존심 뭐 어느 정도 굉장히 세다고 봅니다. 한 60% 정도.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시비를 걸거나 뭐 그럴 행동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참을성이 좋아요. 그런데 참다 안 돼 가지고 상대가 선을 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따지고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이제 뭐 싸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건데, 근데 솔직히 뭐 솔직히 보자면은 선을 넘는 사람을 딱 보면은 그렇게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죠, 사람이. 그럼 제가 말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우직하고 참을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쌓인 감정이 이제 폭발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분은 네가 뭘 잘못했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고 드는 뭐 그럴 수 있는 성격일 수 있다 봐요.
자, 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싶으면 선을 그어버리는 기질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으면은 뭐 휴대전화에서 그 사람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성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참을성이 대단하다 보니까 쌓이고 쌓인 감정, 그런 거요. 그렇다 보니까 노랑이님들은 만약에 미래의 내 남자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은 그 시비거리 이런 거를 안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랑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타인의 고민 상담 이런 거 잘 들어주고 어느 정도 이해력이라든지 공감 이런 거를 잘해주는 성격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노랑이님들이 고민을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남자친구, 그런 남편, 뭐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랑이님들이 첫인상은 좀 별론데 지내다 보니까 너무 든든하다. 내 수호천사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좀 안정적으로 오래가는 그런 거를 또 선호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외모에서부터 중후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저는 또 이런 점에서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음은 내 미래의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랑이님들이 만날 그 사람,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카드로 살펴봤습니다. 노랑이님들이 만날 그 사람은, 일단 제가 카드로 판단했을 때는 유로 창조하는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이나 미술, 작가, 이런 계통일 수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나 뭐 틱톡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일 수도 있다 봐요. 그게 아니라면 뭐 디자인, 설계, 요리 연구가,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지 않을까 싶네요. 여하튼 이제 그 창의적인 직군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고 끊임없이 뭔가 만들고 생각하고 장인정신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레시피를 이렇게 바꿔볼까? 아니면은 저걸 어떻게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기반으로 일을 하거나 그런 직업일 수 있다고 봐요. 한마디로 그런 계통의 전문직을 가진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전문화된 사람, 혹은 이제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 그래서 뭐 저작권 같은 IP 쪽에 뭐 특화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거나, 혹은 이제 뭐 남을 상담하고 정신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통의 사람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돈으로 만드는 능력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아이디어 제조기, 뭐 이런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실제 이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딩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황토색 카드가 나온 거 기억하시죠? 황토색은 인내심, 참을성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카드인데 상당히 오랜 시간 공들여서 나오는 성과 같은 뭐 그런 흐름을 타는 직업일 수 있다고 봐요. 일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기획안이나 이제 마케팅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영업은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고 본인은 이제 아이디어를 제시해 그것을 이제 만들도록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도적으로 그 일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계속 떠올려지고 있거든요. 자, 운에 따라서 이제 약간 이제 금전 흐름이 좀 불안할 수도 있는 구조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이나 수익, 환경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노랑이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 자세한 타로 리딩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핫핑크 선택하신 분들 반갑습니다. 핫핑크를 뽑으신 분들, 혹시 이제 본인이 불타는 사랑, 매우 꽂힌 사랑을 뭐 늘 하던 사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핑크 자체가 빨간색과 흰색이 섞여 만들어지는 색상이다 보니까 핫핑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더 많이 첨가가 되는 색이죠. 그래서 붉은 기운이 상당해요.
그렇다 보니까 열정적인 사람, 열정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혹은 한 번 사랑하면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랑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 이별을 했을 때 후폭풍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장시간 이제 그걸 곱씹는다든지 이런 심적 타격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로맨틱하지만 열정적인 로맨스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핫핑크님들이 만날 사람은 핫핑크님들과는 결이 좀 매우 상반되는 분인 것 같아요. 조금 고리타분할 수 있다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 카드로 미래의 그 사람 외모부터 점검 한번 해볼게요. 자, 회색 카드가 나왔습니다. 미래의 그 사람은 외모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눈에 띄거나 밝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회색은 검정과 흰색이 만나 만들어지는 색이잖아요. 무색, 무취의 느낌, 첫인상이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인상을 줄 수 있거나 그런 분위기를 풍길 수 있다고 보는데 반전 매력이 있네요. 그러한 이미지 속에서도 핫핑크님한테 좀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일 수 있다 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이제 성격이나 외모를 상대한테 집중해서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회색 카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정말 무색무취 개성도 없고 특이한 것도 없고 좀 재미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핫핑크님한테 맞춰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너무 우울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패션 감각에 대해서 말하자면 핫핑크님이 미래에 만날 그 사람은 유행하는 패션보다는 이제 정장을 선호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편하게 누굴 만날 때는 이제 세미 정장 좀 이렇게 입고 다니고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는 완전 착장으로 갖추는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범생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차분하고 무채색 계통의 이제 옷이나 장신구 이런 거 선호할 수 있다고 보고 외모는 약간 샤프하고 날카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밝게 웃거나 이제 떠들거나 그런 성격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중후한 매력이 있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분은 태생적으로 박수치면서 깔깔거리며 크게 웃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핫핑크님들이 보이기에는 저 사람 왜 저렇게 고리타분하지? 재미없다. 진짜 좀 별론 것 같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어요. 한마디로 섣불리 이제 성큼 다가가기 어려운 그런 인상을 풍길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좀 묵직한 분위기, 좀 그런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회색이 흰색도 같이 첨가가 되지만 사실은 이제 그 검정색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성격 자체가 좀 그렇게 크게 재미를 추구하거나 이런 성격을 가졌다. 그런 인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깔끔한 차림을 선호하는 분일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자기가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더라도 핫핑크님한테까지 이제 자기처럼 수트 위주로 입어라. 그렇게 깐깐하게 강요하는 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핫핑크님한테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가깝다 봐요. 다음은 핫핑크님이 만날 그 사람 기본 성격과 성향은 어떤지 타로 카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핫핑크님들이 앞으로 만날 그 사람 기본 성격과 성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교적이고 젠틀한 성격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인상과는 다르게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크게 선호한다 이러는 건 아닌데 좀 좋아하는 편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다고 크게 떠들썩한 대규모 모임 이런 거를 선호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분위기에 따라 맞춰주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스포츠 행사를 하는 장소에서는 그 분위기에 맞게 능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행동할 수 있고 독서나 토론 모임 같은 이제 정적인 모임에서는 역시도 그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말해 눈치껏 행동하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사람은 크게 거기서 이제 동요되거나 섞이거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딥하게 섞이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봐요. 그저 이제 변죽만 맞춰주는 타입에 가깝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모임에서
주위에서 사적인 얘기를 뭐 자주 한다거나 뭐 강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딱 기본만 하는 사람, 뭐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은 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은 크게 능동적이거나 이제 활발한 타입은 절대 아니라 봅니다. 특히 이제 뭐 자기 사적인 얘기를 그냥 뭐 제 나이는 뭐 몇 살이고 제 이름은 누구이고 뭐 제 성격은 좀 대충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제 직업은 이렇고요 하면서 이렇게까지만 대충 얘기하지 뭐 깊이까지 뭐 우리 집은 뭐 몇 호 몇 번지 뭐 여기에 살고 있고 무슨 동에 살고 있으며 아버지는 무슨 일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깊게 그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뭐 성격 좋다, 뭐 착실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는 맞아요. 분란을 만들거나 초래하는 그런 성격이 절대 아니라 봅니다. 아예 그런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래서 이제 그 좀 답답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가 이제 이 사람한테 뭐 얼토당토 않게 이제 시비를 걸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좋게 피하는 타입이지 대놓고 싸우거나 지적하는 그런 성격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차분함과 이제 뭐 활발함,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 뭐 핫핑크님이 이 사람 성격 완전히 파악하기라는 거는 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는 늘 한결같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불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사람에 대한 기준을 좀 측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보이는데, 일단은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선을 넘는 사람인지 아닌지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충분히 이제 파악한 다음에 뭐 본인이 피하든지 안 만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핫핑크님을 우선적으로 챙기고 뭐 그것이 맞다 뭐 그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핫핑크님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좀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그 무리에 해야 될 일을 내팽겨치고 일단 핫핑크님부터 먼저 이제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사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경우 뭐 적극적이다 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실제 이 사람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그렇게 넘기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때로 뭐 이러한 모습이 이제 핫핑크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게 보여질 수 있지만 이런 것도 이 사람의 매력 중에 하나이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준다면 이 사람 오래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다음은 핫핑크님이 만날 미래의 그 사람 직업 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핫핑크님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 직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드상 배열로 봐서는 법 쪽에 혹은 이제 그와 비슷한 일을 하거나 그거하고 연관이 된 직업 혹은 이제 직종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법 쪽에라고 하면 다들 이제 경찰이나 판검사, 변호사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직업보다는 예를 들어 이제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사무실 이런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력 많고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사무장 혹은 이제 뭐 법원이나 검찰청 뭐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이런 쪽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서 그걸 이어주고 이제 조력을 해주는 사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처음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하면 뭐 좋은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안내하는 역할이나 그런 직업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이 카드를 보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그 공무원으로 계속 보여지고 있어요. 예.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보다는 어딘가에 소속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평범하고 흔하게 하는 뭐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한다고 티를 내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요. 전문 자격증 혹은 이제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거나 뭐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을 뭐 중간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직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중간에서 서포터를 잘하는 사람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금전 상황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그렇게 큰 돈을 벌지는 못해도 장기간 오랫동안 그 일을 해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 규정된 월급을 받고 차곡차곡 모아서
이제 뭐 내 집 마련을 한다라든지, 예, 저기 뭐 저축도, 조금 크게 이제 좀 많이 모아놓은 사람, 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공무원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고, 작은 회사지만 내실이 튼튼한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금전적으로 크게 아쉬울 거 없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훗날 크게 보상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큰 돈을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못해도 그 일을 한 10년 이상 해왔거나, 뭐, 아무튼 간에 장기적으로 뭐 한 5년 이상 일했던 그런 사람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이 사람이 돈을 잘 굴리거나 이제 관리하거나 이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산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좀 재미없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금전 관리는 이제 핫핑크님들이 오히려 해주시는 것이 좋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재미는 없지만 내실이 튼튼하고 든든한 그런 사람, 기반이 있는 사람, 그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서, 이분하고 만약에 이제 결혼까지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은, 큰 돈을 뭐 한 방에 뭐 가지고 오는 그런 쪽보다는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뭐 크게, 저기 뭔가를 좀 해외여행을 좀 간다거나,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핫핑크님이 생일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생일에 맞춰가지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명품 가방 같은 거 하나 선물을 해보자 하면서 이렇게 통 크게 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얘기지만은, 그래요. 일단은 좀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안정적이에요. 예, 그거 하나만 보고 뭐 만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자, 빨간색 카드 뽑아주신 분들, 우리 빨강님들 너무 환영합니다. 빨간색은 열정과 정열의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색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성격이 화끈하고 굉장히 통이 크다고 생각돼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배포가 좋다. 자, 쓸 땐 잘 쓰고 놀 땐 잘 놀고 사랑할 때도 굉장히 저돌적이고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면모가 있는 색이죠. 그리고 화려하고 눈에 띄고 늘 인생을 즐겁고 열정적으로 살자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빨간색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금 눈에 띄고 좀 튄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화려한 이목구비라든지 화려한 패션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저기 사람들로부터 좀 사랑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레드님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 어떤 외모와 어떤 분위기를 가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레이색이 나왔는데 앞서 나왔던 그레이와 이 그레이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쥐색이라고 하는데 쥐색에 가깝죠. 개인적으로 저는 쥐색을 참 좋아해요. 차를 볼 때도 그냥 단순히 검정색, 흰색 이런 것보다 쥐색 차가 지나가면은 좀 멋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제가 보는 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그레이 카드는 좀 검정이 조금 더 많이 배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소프트한 그레이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묵직하고 딥한 그레이다 보니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외모적인 부분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일단 지적인 면모가 있다고 생각해요. 딱 봐도 범생이 느낌, 공부 잘하게 생긴 느낌. 그래서 좀 고리타분할 수 있겠다. 좀 갇혀 지내는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뭐 어둡고 묵직한 분위기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드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 만났을 때 정말 별로다. 다시는 안 만나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봐요. 패션 감각 같은 것도 좀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뭐 주로 검정이나 회색 계열의 옷을 잘 입는 것 같는 사람인 것 같고, 튀는 것 자체를 이제 제약으로 여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레드 분들하고는 이 부분에서 좀 괴리감이 느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장신구나 액세서리 같은 거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어요. 옷을 입을 때도 이 사람은 튀는 걸 싫어하다 보니까 불편해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저렇게 알록달록한 걸 싫어하니까 그냥 불편해도 참고 입자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좀 바지를 입을 때도
칼같이 다려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선호할 가능성이 좀 높고, 좀 평범해요. 예, 일단 패션은. 캐주얼 감각이 뭐 좋다 할 수 없는데, 옷핏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키는 제가 이 카드로 봤을 때 한 178 정도 될 것 같고요. 체구가 좋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마른 체형이거나 키에 비해서 몸무게 미달이거나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샤프하고 날카로운 이미지 좋아하시거나 뚱뚱한 남자는 좀 별로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좀 선호하실 수 있는데,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는 정말 좀 체구보다는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진짜 이런 분들일 가능성이 좀 높다 보거든요. 날씬한 분들 의외로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마른 체구다고 해가지고, 뭐, 뼈와 이제 살밖에 안 보이는 그런 걸 좀 괭한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카드 배열로 보기에는 이분은 그런 쪽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조금 이제 몸무게가 덜 나가거나, 이제 좀 마른 체형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옷핏이 좋다 하는 거 보니까, 균형 잡힌 이제 있잖아, 이목구비. 균형 잡힌 이제 체구. 그러다 보니까 옷핏이 좀 받는 것 같다. 근데 왜 패션 센스는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렇게 나올 수 있죠. 얼굴 형태는 좀 샤프하고 날카로운 이제 북방형 얼굴일 가능성이 높다 보여집니다. 야무진 인상, 감성보다는 이제 이성적인 사고방식으로 행동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츤데레, 뭐 이런 분위기일 수 있어요. 친친거리면서 해줄 거는 다 해주고, 좀 사회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좀 딱딱한 이런 느낌 좀 있다 보여지는 거죠. 아니 그렇다 보니까 레드분들 약간 이런 남자를 만났을 때 정말 손이 많이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패션부터 시작해서 뭐 머리는 헤어스타일은 요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하겠는데, 문제는 이분이 자기야, 신경 써줘서 고마운데 나는 튀는 게 너무 싫어. 그냥 나 이대로 입고 죽을래 하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감정이 상한다든지 좀 삐진다든지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내 남자처럼 좀 꾸며야 되겠다 하면은 좀 어떻게 이분하고 좀 타협점을 좀 찾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이분하고 좀 잘 되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 땐, 그 감정이 있을 땐, 예. 자, 다음은 이 사람 이제 기본 성향과 성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레드님들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사람 어떤 성격을 가졌는지 생각하며 카드를 뽑아봤습니다. 일단 레드님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사람은 신중하고 느리게 가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좋아한다고 단숨에 고백하거나 직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확신을 기반으로 한 안정형, 확신을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사귈 때 혹은 이제 만날 때, 썸 탈 때 이런 걸 이제 이런 순간에 이분은 내가 저 사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자기가 느껴야 되는 거지. 그 상대가 자기를 좋아해 가지고 만나자, 뭐 사귀자 이렇게 하는 거는 이분이 그렇게 크게, 예, 좀 선을 긋거나 좀 그렇게 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일단 이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좀 신중하고 확신이 좀 있어야, 그 확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레드님들이 느끼기에는 이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을 수 있다고 봐요. 저 사람 날 좋아하는 거야, 뭐야? 뭐 이런 느낌. 원래 이런 성격으로 보여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제 고정적이고 보수적인 느낌도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보여집니다. 꽉 막힌 사고방식, 행동, 뭐 이런 의미보다는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하는 취미 활동, 3년 이상 다니는 직장, 3년 이상 늘 다니고 있는 길, 단골 가게,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그야말로 좀 안정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단골 가게 이런 거를 갈 때에도 이 집 나하고 좀 잘 맞는 집 같다, 내 입맛에 맞네 하면서 그런 확신에서 단골 가게를 만드는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좋아하거나 사랑을 할 때 이분 쪽에서 좀 확신을 좀 해야 하는 뭐 그런 성격,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벤트 뭐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좀 평온하고 평탄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소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 마음을 주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끼고 좀 찐득하게 가고 싶어 해요. 그 상대 역시도 함께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반전 매력은 생각보다 이제 레드님하고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소통을 하고자 굉장히 노력하실 것 같아요. 그 레드님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 얘기를 해도 내 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선을 좀 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일 수 있지만 의외로 이 사람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회색 카드라는 좀 무채색의 느낌과 진중한 느낌, 좀 이런 좀 무겁고 중후한 느낌, 이런 이제 색깔의 이제 카드가 나왔다 보니까 첫인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리고 그런 성격.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사람하고는 취미 생활이나 문화 생활하는 게 좀 굉장히 좋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활동을 통해서 레드님에 대한 확신 이런 거를 좀 서서히 가지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다가오는 이런 것보다는 서서히 스며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이 사람은 함께 이제 뭘 하는 과정에서 완성된 것이 있거나 좀 완성된 분위기다 이렇게 느끼면은 굉장한 이제 성취감, 만족감 이런 거를 굉장히 느낄 사람 같거든요. 핵심은 이제 레드님들의 이 사람은 의외로 소통도 잘 되고 책임감이 좀 강한 편이다. 그리고 진중하고 무게감 있고 좀 보수적일 수 있어 가지고 좀 레드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레드님의 의견이나 행동에 많이 의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의외로 이제 합리적인 선택, 뭐 이성적인 판단 이런 거를 좀 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제 의기소침해지면 이제 좀 우울감을 크게 느낀다라거나 좀 위축이 된다라거나 뭐 한 번씩 이제 좀 연락이 안 되는 뭐 잠수를 탄다거나 이런 것도 좀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을 만약에 만난다고 하면은 레드님들이 좀 이끌어 줘야 되는, 리드해야 되는 이런 관계일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다음은 레드님들이 미래에 만날 이 사람 어떤 직업을 가졌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뭐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드님들이 훗날 만날 이 사람 어떤 직업을 가졌고 이제 뭐 어떤 쪽의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이제 카드를 좀 뽑아 봤거든요. 일단 이분 직업은 이제 변화나 뭐 이동이 좀 많은 직업인 것 같고, 그 좀 충동적으로 뭔가 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든지 뭐 그런 업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가장 강하게 지금 드는 생각이 이제 영업을 위주로 하는 세일즈맨, 뭐 은행원,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 뭐 해외를 자주 오가야 하는 뭐 무역업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거하고 반대되는 게 이제 관리직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관리직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사람을 좀 많이 마주해야 되고 좀 자기 발로 많이 좀 뛰어다녀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 출장을 자주 가는 직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회사에 이제 종속돼 있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항상 사람들하고 마주하거나 상대하는 일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운동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헬스 트레이너 아니면 학교 체육 선생님, 뭐 태권도장 같은 이제 자기 도장을 운영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작지만 자기 이름으로 가게를 운영하거나 사람 위주로 이제 그 영업을 해야 되고 소통을 해야 되고 자기 발로 뛰어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 가리고 보는 눈이 좀 발달되어 있을 수 있겠다 봅니다. 이 예득실을 따지기보다는 사람들과의 이제 소통이나 교류 같은 거를 좀 좋아하면서 이제 그 일을 통해 가지고 뭐 평판을 유지해야 되거나 소통을 통해 이득을 보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격 자체는 보수적이고 좀 변화를 싫어하고 좀 느리고 진중하게 가는 그런 성격인데, 사실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꼭 맞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잘 없거든요. 굉장히 왜 그 연예인들 보면은 내성적인 분들이 되게 많아요. 남 앞에서 막 낯가림도 심하고 이런 분들이 연예인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자기 성격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만 한다, 그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내 성격은 좀 집에만 있는 거를 좋아하고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사람 많은 이제 뭐 그런 이제 그 장소라든지 이런 데에 좀 자주 가야 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성격하고 직업하고 좀 정반대되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재물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은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일이 이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영업직을 하신다고 하면은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신다면, 뭐 보험 설계사나 은행원, 이런 분들도 이제 그 영업을 하시거든요. 다만 이 사람 자체는 이제 안정적인 재물 흐름을 좋아하는데, 그 한 번에 큰 돈을 버는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이제 하는 일이나 이제 직업은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이런 식으로 조급함도 없고, 뭐 물질적 야망이나 야심이 그렇게 크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제 묵묵히 회사에서 시키는 일, 사람 많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한 달에 정말 1,000,000원 이상을 벌겠다 해가지고 뭐 밖에 나다니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 보거든요. 다만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영업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수당으로 만약에 쳤을 때는 그 안정적이게 이제 그 수당을 벌어오려고 계속 이제 노력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겉보기와는 다르게 낯선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질감을 느끼지를 않거나, 이질감을 느끼더라도 본인 스스로 그렇게 크게 의식을 안 하는 사람으로 좀 보여져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좀 활발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젠틀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자기 뭐 성취감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이런 거 좀 느끼는 사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뭔가 왜 오빠는 한 달에 1,000,000원도 못 벌어 하면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안 돼요. 굉장히 그러면서도 굉장히 안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레드님들이 만약에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